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하지만 대꾸하지 않고 그냥 웃으며 네 알겠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가셨고 며느리는 혼자 남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방식도 괜찮은데 왜 자꾸 틀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며느리는 점점 주방에 서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뭘 해도 시어머니가 오셔서 한마디씩 하실 것 같았거든요. 빨래를 개도 청소를 해도 심지어 화장실 청소 방법에 대해서도 시어머니의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왜 자꾸 거리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을 닦으려던 시어머니의 손을 살짝 막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시어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거뒀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 역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맙긴 한데 매번 자신이 하려던 일을 먼저 해버리시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이렇게 시작된 작은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골이 되어 갑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분명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있는데 왜 자꾸만 어긋나는 걸까요?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이 미묘한 갈등, 그 속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 초반 남편의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며느리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기대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상하신 분이었고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거라 생각했죠. 시어머니 역시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삶을 기대했습니다. 혼자 살던 큰 집은 너무 썰렁했고 가족의 온기가 그리웠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주셨고 며느리는 그런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죠. 아들은 두 사람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야. 넌 운이 좋아. 남편의 말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거실 소파의 위치를 옮겼습니다. 채광이 더 잘 들어오게 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파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옮겨 놓으신 거였죠. 어제 청소하다가 그냥 원래 자리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옮겨놨어. 이쪽이 동선도 편하잖아. 시어머니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아, 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옮긴 건데 한마디 물어보시지.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새로 산 주방 도구의 위치를 바꿔 놓으신다거나 냉장고 정리 방식을 다시 바꿔 놓으신다거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였지만 며느리에게는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집인데 내가 불편하면 내가 바꾸는 거 아닌가? 며느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엄마가 워낙 꼼꼼하신 분이잖아. 그냥 도와주시려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커져만 갔죠. 이렇게 작은 균열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행동했습니다. 수십 년간 집을 꾸려온 경험이 있었고 그 노하우를 며느리에게 전해주고 싶었죠. 설거지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물이 덜 튄다. 빨래는 이 시간에 돌리면 더 잘 마른다. 음식은 이렇게 보관하면 오래간다. 시어머니에게는 모두 며느리를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훨씬 편해. 너 일하느라 힘든데 집안일은 내가 좀 도와줘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안쓰러웠고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받아들이는 감정은 달랐습니다. 조언은 점점 잔소리처럼 들렸고 도움은 간섭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를 힘들게 한 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방법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 나름대로 편한 방식이 있었고 그걸로 충분히 잘 살아왔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저건 저렇게 해야 맞아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주말 며느리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오셔서 며느리가 썰고 있는 채소를 보셨습니다. 야채는 이렇게 크게 썰면 익는데 오래 걸려. 조금 더 잘게 써는 게 좋아. 며느리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해오던 방식이었고 남편도 좋아하던 요리였거든요. 자신은 그저 도와주고 싶을 뿐인데 며느리는 점점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친절하게 알려주면 감사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예민한가 봐. 좋은 말 해줘도 잔소리로만 들으니.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사랑과 간섭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분명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만의 공간과 방식이 침범당한다는 느낌으로 다가왔죠. 이 미묘한 차이를 두 사람 모두 알아채지 못했고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만 갔습니다.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공간에 대한 인식 차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자신이 함께 사는 공동의 공간이죠. 당연히 집안일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이 집은 남편과 내가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는 하지만 그건 배려 차원이지 집의 주인이 셋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죠. 며느리는 이 공간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자신과 남편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인식 차이는 집 곳곳에서 충돌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실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고 가구를 새로 사고 싶어도 그건 낭비야.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그림을 벽에 걸었다가 이건 여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라는 말을 듣고 다시 내린 적도 있었죠. 특히 며느리를 힘들게 한 건 프라이버시의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부부의 방 앞을 지나다가 문이 열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방 좀 치워야겠다 하시며 직접 청소를 하시기도 했죠. 시어머니로서는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사생활 침해로 느껴졌습니다. 방은 제가 치울게요.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유난 떠니? 가족인데 뭐. 어머니가 청소 좀 해주는 게 그렇게 싫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남편도 난처해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깔끔하신 분이야. 나쁜 뜻은 아니시니까 이해해줘. 하지만 며느리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공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느낌, 집에 있어도 편하게 쉴 수 없다는 답답함. 출근할 때보다 퇴근할 때가 더 무거운 마음이었죠. 시어머니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집은 자신이 수십 년을 살았고 아들 내외를 위해 내어준 공간인데 점점 자신이 손님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꾸 거리를 두는 게 속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같이 편하게 살자는 건데.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같은 공간을 두고 서로 다른 영역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동의 공간으로 며느리는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이 차이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담스러웠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반응이 불편했죠. 서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동시에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저녁 며느리가 늦게 퇴근해서 간단히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지쳐서 요리할 기력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배달 음식 포장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배달시켰어? 요즘 너무 자주 배달 먹는 것 같은데. 몸에 안 좋아. 내가 뭐라도 해줄까? 시어머니로서는 며느리 건강을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자신이 제대로 살림을 못한다는 비난처럼 들렸죠. 바빠서 그래요. 괜찮아요. 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며느리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걸까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언을 하고 싶어도 또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겠지라며 참았고 며느리는 불편한 게 있어도 말해봤자 이해 못하실 거야 라며 속으로 사겼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운해하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섭섭해하셨죠. 결국 남편은 그냥 서로 좀 이해하면서 지내면 안 돼? 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원하는 게 근본적으로 달랐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집을 꾸려가길 원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시어머니와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싶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이 너무 구겨져 있어서 개켜주려던 거였는데 며느리가 퇴근하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제 옷장은 제가 정리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옷이 너무 구겨져 있길래 개켜주려고 했어. 화낼 일이야? 제 사생활 좀 존중해 주세요. 제 방, 제 옷장이에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도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어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으셨고 며느리도 최소한의 인사만 하게 됐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는 싸늘했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상처로 돌아올 줄은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분명 있었지만 그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갈등은 계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가족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먼저 두 사람을 불러 앉혔죠. 엄마, 그리고 여보. 우리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다 같이 힘들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말문이 열리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으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이 집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게 감사하긴 한데 가끔은 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미안하구나. 엄마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내 입장은 생각 못했네. 내가 힘들었구나.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도 울컥했죠. 두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부부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했고 집안일도 며느리가 먼저 요청하기 전까지는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의 조언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한 번은 귀 기울여 듣기로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집이 자신의 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에게는 독립적인 생활 공간이어야 한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이 집의 일부이며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걸 이해했죠.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예전 습관이 나와서 며느리 일에 관여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두 사람이 서로의 불편함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제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거절해도 시어머니는 섭섭해하지 않으셨고 시어머니가 조언을 해도 며느리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요리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요? 저번에 해주신 거 정말 맛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조언을 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주방에 서서 요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이었죠. 고부 갈등의 핵심은 결국 경계 존중이었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며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 쉽지 않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건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보이지 않던 경계선은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족처럼 말이죠.
아직도 가끔 부딪히지만 이제는 그 부딪힘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정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이해와 존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